요즘 우리나라 카이의 T-50, T-50A 훈련기가 세계 곳곳에서 기대 이상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50A는 대한민국 카이가 기존의 T-50 훈련기로는 미국 공군의 차기 훈련기 TX 프로그램 사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함께 FA-50 경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량 제작한 기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TX 프로그램 사업은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계획으로 현재 사용 중인 T-38 고등훈련기의 사용 기간이 무려 50년 가까이 되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 공군의 T-50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체 컨소시엄을 꾸려서 입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사실 로키드 마틴 측은 이 사업에서는 훈련기인 T-50, TA-500이 아니라 경공격기인 FA-50을 베이스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 공군의 RFI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목표 성능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기동 작전, 공중급유, 야간 나이트 비전 전 관련 체계 통합, 공중전 능력과 데이터 링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로키드 마틴은 FA-50을 기본 사양으로 제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T-50의 미국 판권은 로키드 마틴이 가지므로 주 계약자는 카이가 아닌 로키드 마틴이 됩니다. 만일 수주에 성공한다면 부품 하청은 카이에서 맡고 주 생산과 조립은 미국 현지에서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와 카이는 개발비를 상당수 부담하여 라이센스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품 하청도 2015년 기준 카이 매출의 34%가 부품 수출인 점을 고려하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미 공군이 진행한 TX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과 카이의 T-50A를 누르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잉은 TX 사업에 사부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했고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으로 이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능면에서는 T-50A가 훨씬 월등했지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보잉과 게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 공군이 아닌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화끈한 콜라보로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공동 개발한 T-50A 훈련기로 미국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해군 훈련기로 T-50A 항공기를 제공하겠다라며 미국 해군의 정보 요청에서 파악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형 T-50A 항공기를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사용 중인 T-45 고스호크는 맥도넬 더글라스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BA가 BA 호크를 미 해군의 함상 고등훈련기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도입된 지 30년 된 T-45 고스호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새 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JTS 언더그래주이트 트레이닝 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2028년 안에 신규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미 해군은 신규 훈련기로 사출 좌석이 있는 복좌형 훈련기를 원하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14,400시간의 수명과 33,200회의 랜딩 수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운용 환경을 고려해 항공기가 높은 강하율로 착륙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정밀, 착륙 모드나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AGCAS와 같은 첨단 기술 유무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번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보잉 T-7A 레드호크이 유력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도 보잉의 T-7A를 해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T-50A가 그리 쉽게 패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T-50의 파생형인 T-50A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T-50A가 더 유리하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에 착함해야 하는 함재기 특성상 기체가 상당히 튼튼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T-50A가 보잉의 T-7A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보잉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T-7A가 계획보다 제작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된 훈련기를 교체해야 하는 미 해군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T-7A는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체이고 T-50A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기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기종은 미 해군이 똑같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태국에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 2대를 추가 수출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카이가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에도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 누적 해외 수출이 72대로 늘어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초음속 항공기 수출 100대 돌파도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거 소총 한 자루도 우리 손으로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산 초음속 항공기 수출 100대 돌파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카이는 오는 2023년 11월까지 T-50TH 항공기 2대 외의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공군이 카이와 T-50TH 재구매 계약을 체결한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성능에다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에 따른 신뢰와 믿음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T-50 항공기를 재구매함에 따라 앞으로 기존 T-50 구매 국가들의 재구매도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번 태국 추가 수출은 최근 인도네시아 6대 수출 성사와 더불어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기 해외 수출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앞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지역은 물론 북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서 국산 초음속 항공기 수출 100대 돌파 기록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임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2015년 태국 공군에 4대를 수출한 이래 2017년 8대를 추가 수출했고 2019년에는 수리부속 등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출 계약식에서 태국 획득위원장 차콘 타 원장 중장은 T-50TH는 태국 공군의 발전과 동남아 최강 공군으로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이행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기존 수출 지역인 동남아와 중동 지역 추가 수출 계약이 진행되고 남미와 북미, 오세아니아 등지 훈련기 시장은 물론 경전투기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면 국산 초음속 항공기 수출 100대 돌파 기록은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T-50과 T-50A의 멋진 선방을 기대해봅니다. 선방을